우리 군이요. 지금 이렇게까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숨진 이중사 소식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3월 초 회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차량 뒷자리에서 선임 중사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달여 넘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성추행 사건 발생 약 3개월 만인 어제 비로소 가해자인 장 중사가 체포됐으면요.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현재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 수감된 상태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 천하에 몹쓸 사람이 사람도 아니면 사람입니까? 천하의 몹쓸 인간이 구속이 됐어요. 어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군사법원 나갈 때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안 드시는지. 인정하세요?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조금도 없으세요? 마지막 기회 있으니까 여기까지. 어처구니 없는 게요, 김복준 의원님. 예. 이 천인 공로할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얼마 안 돼서 곧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 이 사안인데 왜 그동안 3개월 동안 뭉갠 겁니까, 그러면 이 사안을?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그동안의 회유라든지 거의 뭐 합의 종용? 저는 합의 종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합의 이제 강요. 이런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동안에 구속이 안 됐죠. 그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그렇게 합의 유도하고 적당히 끝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군 수사기관에서. 공군 자체의 수사기관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건은 나중에 종료가 되면 군 수사기관도 이 사건 처리 그 전반에 걸쳐서 부적절한 어떤 그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예, 이게 제 생각은 아마 이 사건 끝나고 나면 직속 상관에서부터 지휘관까지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상당히 문제가 될 걸로 보입니다. 구속이 된,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지금은 고인이 된 그 피해자는 기억조차 하기 싫었던 그 술자리를 강요했던 그 상관은요,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압박을 가했고요. 그리고 직속 상관은 여러분, 저게 말입니까? 살면서 한 번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요? 이런 사람입니까? 유족의 피해자의 변호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고가 이루어지면 회식 때문에 여러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회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전체 참여 인원은 5명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휘관 자체도 지휘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사건의 발단이 됐던 그 회식 자리, 정말 문제가 많았던 자리였다면서요, 최재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지난 3월에 있었던 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난 거죠. 이게 인재사 터지는 것도 너무너무 저는 황당하고 너무 화가 나는데. 분노가 치밀어요, 진짜. 그렇죠. 근데 그 3월의 회식도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가 엄청나게 그렇죠. 많이 확산되고 있었던 그랬죠. 시기였고, 그래서 모든 부대에 국방부에서 회식 금지 명령이 내려졌어요. 모임하지 말라고. 그런 금지가 내려진 상황에서 회식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4명 이상 지금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회식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이 상사, 그러니까 중사 위에 상사잖아요. 계급적으로 보면. 상사의 지인이 어떤 가게를 개업했나 봐요. 네. 그 개업한 축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회식이 이루어졌고, 네. 이건 안타까운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사, 지금 성추행을 한 그 네. 가해자가 이 중사한테 참석하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의 상사의 지인 개업 축하 그 자리에
회식을 했고 그 회식에 자기 부하인 이모 중사 지금 사망한 이모 중사를 오라고 한 거죠. 네. 그래서 회식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참여 인원이 유족 측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네. 5명을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대요. 그럼 방역 수칙을 어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상사라는 사람이 본인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당할까 봐, 즉 방역 수칙 어겼고 본인 때문에 회식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이모 중사에게 한번 그냥 넘어가 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가해자는 그러네요. 명백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 당할 것, 본인이 어떤 처벌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이모 중사에게 2차 가해를 계속했다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더 공분을 자아내는 건요, 당시에 고 이모 중사가 이 끔찍한 일을 당할 때 그 차량 내에서 있었던 상황과 음성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 내용이 공개됐다면서요, 김유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이 중사가 성추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음된 이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해서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이 파일에는 하지 말라, 앞으로 날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신체 접촉에 항의하고 이를 저지하려고 하는 이 중사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당시 공군은 가해자인 장 중사가 부대 영내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면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상황을 유족분들이 접하고 얼마나 분노가 치밀고 통곡이 일었을까요? 당시에 이모 중사는 분명하게 이 행동을 멈출 것을 제지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하지 마라. 하지 말라고 그렇게 현장에서 대응을 했는데도 그 악마 같은 행동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입니까? 저런 인간이 우리 군에 있어서 나라를 지킨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고통 주변에 수없이 알렸는데요. 주변 사람들도 나빠요. 대답 없는 메아리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사건을 덮었어요. 그러니까 석 달 지난 지금이야 드러난 거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예. 정말 분노가 치미는 공군의 대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냐면 뭐냐면 이걸 공군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으면 증거가 2개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블랙박스예요. 그 차에서 그 범행이 일어났거든요. 차에 2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운전했던 병사도 있어요. 그럼 블랙박스 영상만 봐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게 분명히 확인되잖아요. 두 번째, 이 사망하면서 너무나 억울하니까 이중사가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자기의 마지막 장면을 자기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그걸 본인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제출을 했거든요. 그 마음이 진짜 어땠을까요? 그러니까요. 진짜. 얼마나 억울하면 이걸 찍었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의 마지막 장면을 자기가 찍은 거예요. 그 2가지 증거를 가지고 공군에 제출했으면 부대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장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2사람. 근데 같은 부대에 있어서 2주가 아니라. 세상에.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남편이 발견해서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공군본부에 보고할 때는 그냥 단순 사망으로 보고한 거예요. 성추행 때문에 지금 피해자로 또는 가해자로 조사받고 있는 이런 얘기 전혀 안 하고요. 단순히 사망했다,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촬영된 휴대전화가 발견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군본부와 국방부에서 보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마지막 장면을 찍은 휴대전화가 있다는데. 그래서 다시 조사해라고 지시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걸 또 뭉갰어요. 이게 그 부대의 행동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김복준 의원님. 예. 부모 형제가 군을 믿고 단장을 잔다는 그 군가의 내용은 대체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이게 군입니까 진짜? 군인들 스스로 사이에서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면 그런 군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안전을?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이고요. 저는 이 사건 전반에 가장 기본적인 거를 안 지켰다고 봐요. 뭘까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이유 야를 막론하고 가해자하고 피해자는
분리시키는 겁니다. 아. 그거는 뭐 일반 사회에서부터 뭐 일반 공무원들 모든 사회에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인가요? 원칙이에요. 더더군다나 군 같은 경우는 분리시켜야 되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뭘까요? 총기를 취급하고 있잖아요. 아.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까? 네.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이 억하심정이라도 품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어느 조직보다도 먼저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완전 분리를 시켜야 돼요. 네. 그거를 간과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이런 엄청난 일을 당한 피해자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았던 공군과 국방부 상황. 그래서일까요? 오늘 고 이중사의 유족이요. 추가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 군에서 얼마나 조직적으로 은폐를 하였는지 혹은 그와 관련해서 가해자들이 누가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은 지금 3명을 추가로 고소하였고 1년 전에 강제추행 당했던 부분이 하나 있고 이 사건 은폐의 중심에 서 있는 부사관 중에 한 명은 피해자를 직접 강제추행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고소장 제출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어요? 정말 충격입니다. 우리 군이 이렇게까지 썩었습니까? 이번에 드러난 거 말고 안지훈 기자님 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알아봤더니. 네, 유가족에 따르면 오늘 이 고 이중사가 지난해에도 다른 간부에 의해서 최소 2차례 이상 더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한 3명에 대해서 직무유기, 강요 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국방부 감찰단에 고소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 이중사의 변호인에 따르면요, 이번 사건 역시 회식 과정에서 있었던 강제추행으로 보고 있다고 하고요. 상관에게 보고는 했으나 신고는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요, 군 내부적으로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제서야 유족을 찾아서 엄정 수사를 다짐했습니다. 관련 얘기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렇게 뒤져본 놈도 오시라고 하고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청원해야지만 장관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언니 잘 될 거야. 왜 아니야 정신 차려야지. 우리 애기가 없는데 나 무슨 소용인데. 네 병이 다 찾아주고 너 좋은 데로 보낼 때 아버지가 깨끗하게 시험 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아이고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떡하나. 우리 이쁜다. 최재문 교수님, 예. 엄정 수사는 반드시 해야겠죠. 하지만 고 이중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건 엄연한 뒷북 수사입니다, 지금. 그렇죠. 뒷북 수사죠. 만약에요, 정말 역사를 되돌려서 3월에 이 사건 터졌을 때 그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중사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중사가 그렇게 억울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건이 제대로 잘 수사가 돼서 이중사의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하면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5월, 지금 2달이 지났잖아요. 그 사이에 얼마나 억울했으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니까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닙니까? 네. 공군이 제대로 수사만 하고 국방부가 제대로 수사만 했다고 하면 이중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막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 깊이 반성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2일도 그래요. 이중사가 사망하고 나서 23일, 22일 날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제대로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공군 참모총장에 보고하고 국방부장에 보고를 했어요. 문제는 공군이 그 수사를 사고가 발생했던 그 부대에 그냥 맡겼어요. 그러니 2차 가해 의혹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부대에서는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이게 밖으로 안 나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서 계속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대에 담당 수사를 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23일 날 사촌 동생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이거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글을 올리니까 그때서야 다시 또 보고가 들어갔고요. 그래도 그 부대에서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일 날 이게 청와대 청원글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국방부가 이거 수사 너희가 하지 말고 국방부로 보내. 그래 지금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뒷북 수사죠. 뒷북. 아니 3월에 수사를 했다고 하면 이런 사건이 저는 터지지 않았을 걸로 보고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리고 이 사건이 터졌으면 그 해당 부서에서 수사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군이라고는 지휘계통이 통하는 나라에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제가 군에 7년 있었지만 군이라는 기관은요. 지휘계통이 다 처벌을 받아요.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하면. 감추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휘관 같은 경우에 자기 진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면 가능한 한 이 문제 좀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분들이 했는지 아닌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의도는 충분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상급 기관인 국방부가 먼저 했어야죠, 수사를. 그런데 이걸 해당 부대에 계속 맡겨놨다는 것도 국방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또 국민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들으시고 썩었어요. 우리 군이 아주 이렇게 썩었습니까? 국방부가 뒤늦게 정신 차리고 공군에서 수사 주체를 국방부 검찰단으로 그제서야 바꿔요? 이게 국방부입니까? 100일 넘게 뭉개다가 이제야 수사 속도 내는 척하는 국방부. 오늘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어떤 모습이 빚어졌는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 넘도록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사건을 이관한 이후 빛의 속도가 돼요. 그죠? 네. 법이라는 거는 정말 만인의 평등해야 되고 그건 어떻게 군대의 법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무줄이에요? 앞으로도 가만히 있다가 덮고 있다가 밖에서 무슨 비판 나오고 그러면은 바로 구속시켜버리고 밖에서 얘기 안 나오면 계속 덮고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거 완전 권위주의 시대 군대 모습이 지금 다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1세기에. 아니 그렇게까지 이제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아니, 뭐 맞잖아요. 물론 지적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이거 장관이나 총장이나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복준 의원님, 저 기자의 질문은 개인의 질문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 시청자 국민의 분노와 원한, 유족의 원한을 대변해서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을 그 짧은 질문 속에 전부 포함을 시켰어요. 우리나라 군대 마지막에 그 얘기도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나라 군대 이렇게 가도 되는 겁니까? 거기서 저는 모든 그 어떤 문제점을 뭉뚱그려서 지적했다고 봐요. 대한민국 군대가 이렇게 가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건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본을 안 지켜서 그렇습니다. 기본을. 성범죄 관련된 거 명백히 매뉴얼도 있고 법도 있고 규정도 있어요. 분리하는 거, 가해자 피해자 분리하고 즉시 수사 들어가고 보고라인 그대로 연결되게 돼 있거든요. 어디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군만 안 지킵니까? 그래서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고요. 아까 최진봉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 깜짝 놀랐네요. 지난 3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넘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 중사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한편 이해도 가네요. 아주 무력한 거예요. 그래요. 야, 내가 예전에도 당했는데 아무 하소연해봐야 들어주는 사람 없더라. 계란으로 파헤치는 심정이었을 근데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몰상식하게 당했는데 이번에도 내가 얘기하니까 합의하라고 종용이나 하고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은 주변에 아무도 없다. 심지어는 본인하고 결혼하는 그 남자, 그 같은 군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외압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얼마나 무력하고 이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네. 진짜 정말 많이 이번에 반성해야 돼요, 이거. 국방부는 엄정 수사를 다짐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전개될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은 군 검찰과 군사 경찰 그리고 국방부가 합동 수사단을 꾸려서 수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민간인도 참여를 하는 그 수사 심의위원회를 또 만들어서 군 검찰 내부에 이제 그렇게 심의위원회를 아래로 둬서 이제 운영을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일단은 군 관계자가 밝힌 바로는 원점부터 다시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습니다. 조직적인 은폐라든지 회유, 협박의 가담 정황이 있는 그 부대 관계자에 대해서는 다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사실 유족들도 지금 13일째 장례를 미룬 채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엄정한 처리를 지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합동수사단이 철저히 수사를 하겠지만 사실 또다시 이런 일이 군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합동수사단이 얼마나 실익이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는지가 또 관건일 것 같고요. 우리 모두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 이중사는 안타깝게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우리 곁을 떠났고 가족 곁을 떠났습니다만 이 사건 결코 지금 끝낼 수 없습니다. 진실이 더 밝혀질 때까지 뉴스파이터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 사건 바짝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